뉴욕은 S급, 서울은 B급, 최근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등급을 매겨 화제가 됐죠. 하지만 여러분, 마철로가 높다고 무조건 A급 도시일까요? 빌딩 높이가 곧 그 도시의 경제적 위상이라는 시각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스카이라인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오늘은 자본의 논리를 넘어 서울의 산과 강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함께 하는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스카이라인 논쟁은 이미 현대 산업화의 도시 역사를 가진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로 도시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의 논리고 고층화와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고유성이 훼손되면서 논쟁화되었습니다. 도시의 역사적 경관과 현대화가 충돌했습니다. 파리가 대표적입니다. 오스망 시절 대대적인 도시 개조를 했지만 크게 도시의 역사성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파리는 20세기 들어서 산업화에 따라 고층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37m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타협안이 구도심과 분리된 산업화 도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선택은 분리였습니다. 파리를 비롯한 유럽 대륙의 도시들은 현대 산업화가 비교적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대부분 이렇게 분리된 개념의 도시를 구성했습니다. 리처드 로저스나 영국 건축사들이 비판했던 런던은 이런 정리가 불가능해서 기존 도심에 새로운 건축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권력의 사회적 조정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시아의 도시들이 런던처럼 혼합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종묘 앞 고층 건물 논쟁도 이런 흐름에 있습니다만 서울의 문제는 이게 건축이나 현대 산업화 논쟁이 아닌 정치 진영 논쟁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70년대부터 정치가 아닌 정책 논쟁이었고 전문가들에 의해 방향이 정해졌지만 매번 정치적 이유로 훼손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고 이 상황에서 종묘 앞 고층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스카이라인의 원칙을 세우고 긴 시간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은 구도심 즉 사대문과 외부 지역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대문 안에 높이 제한은 규제가 아니라 역사와 지형에 대한 가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재 올라간 건물들은 유지하되 역사문화재 주변으로 가급적 합리적 높이의 낮음을 선책하거나 유도하고 산의 능선이 하늘과 만나는 자연의 스카이라인을 보존해야 합니다. 반면에 역사문화 정체성이 강하지 않은 지역들은 높이의 규제보다는 시각적 개방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한강에 조망할 수 있고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입체적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 산에 대한 조망은 보행자 시각에서 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를 인구 몇십만 명 사는 전원도시를 이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해법입니다. 다만 서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서울 같은 역사적 도시 경관의 모델은 분리가 합리적이고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더구나 혹자는 스카이라인의 요소 중 하나인 높이만 강조해서 금융 자본의 상징성과 부동산 가치 극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본이 모이는 곳에 더 높은 마철로를 세워 경제적 위상을 뽐내야 한다는 논리죠. 그리고 뉴욕이나 기타 도시를 말하는데 이는 시작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시 설계의 최종 목적이 자본의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칫 도시를 소수의 자산가와 금융 권력만이 향유하는 시선의 요새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런던을 배경으로 했던 리처드 로저스나 영국, 찰스 왕이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웃 일본도 이런 부분에서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야마모토 리켄이 모리부동산을 비판합니다. 다시 서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미 지어진 사대문 안에 지어진 것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적정한 타협과 본질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망치는 논쟁이 되어버려 도시 구성의 핵심이 되는 본질적 가치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스카이라인 구축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고층 빌딩을 짓되 그 목적은 자본의 자랑이 아니라 공공의 시야 확보여야 합니다. 건물을 높게 올리는 대신 동간거리를 넓혀 빌딩 사이사이로 모든 시민이 산과 강을 볼 수 있는 시각적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면 사대문 안의 문화재 인근 소유자들은 정책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호소하게 되는데 사대문 밖의 개발 이익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갈등을 먼저 겪었던 파리나 기타 도시들은 타협안으로 이런 공공의 가치 보존을 위한 지역 소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나 권리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과 세제 지원이고 제도적으로는 용적률 거래제 같은 것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가상의 용적률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대문 안은 자연에 순응하고 사대문 밖은 기술과 자본으로 역동성을 부여하되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의 욕망이 아닌 보편적 시민의 권리가 담긴 스카이라인. 여러분은 어떤 서울의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오지랖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래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